그죠? 예. 저도 그냥 친한 친구가 있는데 지지하는 게 서로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싸움하니까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만나면 무조건 정치 얘기는 빼자. 예, 그래서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하기로. TV가 그런 거, 뭐 음식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딴 걸로 돌리고. 왜? 보면 또 얘기하게 돼. 예, 그래서 서로 틀리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507쪽. 이건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나 해서 조세 총론이니까 원래는 기본 과정에서는 2장 정도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확정시기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 가서 나중에 하는데 지금 11월, 12월은 조세 총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자, 거기 지금 507쪽에서 공부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조세 채권과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 그랬죠? 여기 보실래요?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요 단원에서는 핵심이 조세 세금하고 그 다음에 뭐 일반 채권이 있죠. 전세권 등기되거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부동산이 채권자에 의해서 부동산 소유자가 채무를 못 갚았으니까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 처분하겠죠. 그러면 경매 대금 있잖아요. 매각 대금에서 어떤 거 먼저 가져갈 거냐 이거잖아. 법에 정해놓지 않으면 싸움할 거 아니에요. 서로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법에 정해놨다니까. 민사집행법에. 그래서 세금하고 일반 채권 중에서 어떤 게 먼저냐. 기본이 세금이에요. 근데 무조건 세금이 먼저 갈 수는 없다. 전세권 등기 먼저 했으면 세입자들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 채권과 세금, 어떤 경우는 세금이 먼저 가는 거고 어떤 경우는 피담보 채권인 뭐 저당권, 전세권 이런 것이 먼저 갈 수도 있다. 그런 경우 공부해야 되고, 예, 또 두 번째는 조세 구제제도. 구제제도는 뭐냐? 세금이 잘못 부과됐으면 억울하니까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으면 뭐하라고? 이의신청도 하고 안 되면 심사청구, 심판청구도 하고 행정소송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절차에 대해서 세법에서 세금에 대한 거, 예, 세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물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뭐하는 거? 송달, 전달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조세총론 맨 마지막까지예요. 그런데 오늘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조세채권과 뭐 일반 채권의 관계에 대해서 봅니다. 우선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갈 거예요. 자, 먼저 보세요. 507페이지 국세 뭐라고요? 우선권. 세금 중에서 국가로 걷어가는 세금 등이 있다면 당연히 국세가 뭐한다? 다른 채권에 대해서 우선한다. 그래서 납세자 재산 매각 대금에서 공매 처분되거나 경매 처분되면 매각 대금에서 국세 또는 강제 징수비, 아까 용어 설명드렸죠? 압류 등을 해서 운반하고 보관하고 공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이 있으면 그게 최우선이다. 예? 그래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건 매각 대금에서 맨 먼저 가져간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국세 우선권에 뭐 예외, 위에는 세금이 먼저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외가 있다. 세금으로 다 국가가 걷어가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같은 건 보호 못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는 세금보다도 이게 더 우선할 수 있다. 다른 게 인정해줘요. 그 첫 번째가 선집행된 지방세, 공과금, 강제징수비가 뭐한다? 우선. 그러니까 국세보다 먼저 지방세가 먼저 압류됐으면 예? 지방세 먼저 가져가라 이거지. 국세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지방세나 공과금 강제 징수할 때 강제 징수 금액 중에서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징수할 때는 먼저 지방세나 공과금 강제 징수비가 먼저 되어 있으면 그걸 우선한다. 다음, 그리고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공익비용이라고 나왔죠. 공익비용이 뭡니까? 강제 집행, 경매,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뭐할 때, 매각할 때 매각 대금 중에서 국세에 대한 징수비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 집행이나 경매, 파산 절차에 들어간 비용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공익비용. 그죠? 공익비용이 우선한다. 그러면 좀 이따 설명드리고 다음 3번.
용어 피담보채권이 뭐냐? 여러분, 피담보채권은 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된다. 그럼 이 부동산에 채권 받을 거 있죠. 채권자가 등기한 거. 그게 피담보채권이라고 하죠. 이 부동산에 뭐 전세권, 저당권 이런 채권이 있는 걸 묶어서 뭐라 그래요? 피담보채권. 그럼 세금하고 피담보채권하고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거기 첫 번째 줄, 법정기일 전에 각 호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권리에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게 우선한다. 피담보채권이 우선한다. 무엇보다도 세금보다도 우선하는 건, 그래서 거기 담보 두 번째 줄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그랬죠? 여기서 잠깐 첫 번째 줄 용어 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법정 기일. 여러분, 법정기일은 세금에 대한 기준이 되는 날짜. 세금은 언제를 기준하느냐? 그게 법정기일이라고 하는데, 여기 법정기일은 밑에 박스에 보면 색깔 들어가 있죠? 거기 보시면 1번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신고납부, 그런 세금은 납세 의무자가 뭐할 때 신고한 날. 자, 여기 보세요. 법정기일은 두 가지예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스스로 뭐하라고? 신고납부하는 이런 세금은 본인이 뭐한 날? 신고한 날, 이게 기준이야. 여러분,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그랬죠? 이렇게 뭐한 날? 신고한 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언제가 됐든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 신고한 날, 그게 기준이야. 세금의 생명은. 또 하나, 고지서 나오는 걸 뭐라고 그래? 부과주의 또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보통 징수, 같은 뜻이에요. 그럼 이런 세금은 고지서를 세금 계산해서 뭐 발부해?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죠. 그래서 이때는 고지서 뭐한 날? 발송한 날. 이게 기준이야, 세금. 그럼 하나 물어봐요. 취득세는 신고납부죠? 그럼 뭐한 날? 신고한 날. 등록면허세 신고납부죠? 뭐한 날? 신고한 날. 모든 소득세 신고납부죠? 신고한 날 기준이야. 그럼 재산세 고지서 나오죠?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나오죠? 상속세 고지서 나와요. 증여세 고지서 나오죠? 이렇게 고지서 나와서 세금 내는 건 뭐라고 한다? 부과주의죠? 그런 경우는 뭐한 날? 고지서를 뭐한 날? 발송한 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있지만 1번하고 2번만 핵심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번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표준과 밑에 세계 신고에 따라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국세, 지방세 할 거 없이 두 번째 줄 끝에 신고일. 됐죠? 신고일. 그리고 2번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권자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가 결정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 고지서 뭐한 날? 발송한 날. 요 두 가지. 됐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세금은 기준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법정기일. 조세. 세금은 이날 기준이다. 이 법정기일이 뭐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한 날, 고지서 발부하는 세금은 고지서 발송한 날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아니라 이 부동산에 받을 채권이 있죠.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피담보채권.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부동산의 세입자들이 뭐를 했어요? 전세권 설정 등기했을 거 아니야. 또 이 부동산 소유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받을 거 있다고 저당권 설정 등기한 거 이런 거 있겠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이 부동산의 채권이니까 피담보채권이죠. 이런 피담보채권은 뭐 한 날 기준이냐? 이거는 볼 것도 없어. 뭐 한 날? 예? 등기한 날, 전세권 설정 등기한 날, 저당권 설정 등기한 날. 등기한 날이 빠르냐?
요 법정기일 요게 빠르냐 이거에 따라 뭐가 선순위가 결정된다. 순위가 결정된다 이거지. 세금하고 저당권, 전세권은 어떤 게 먼저냐? 날짜가 어떤 게 더 빠르냐 이거야. 신고납부세금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한 날하고 비교해서 날짜가 빠른 게 우선한다. 이해가세요? 이게 필수예요. 아, 세금은 어떤 걸 기준이라고요? 법정. 기일하면 신고납부세금은 신고한 날 기준이고, 고지서 나오는 건 고지서 보한 날, 발송한 날짜 그거 하고, 전세권 등기한 날, 저당권 등기한 날, 임차권 등기한 날 있죠? 등기한 날 기준. 이해가세요? 어떤 것이 더 날짜가 더 빠르냐? 이거에 따라 선순위가 결정된다. 됐어요? 예, 요거 알아야 돼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다시. 양가로 3번. 법정 피담보채권 우선 법정 기일 전에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가 설정된 재산 매각에 있어서 매각대금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권리에 의해서 담보된 채권은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우선한다. 뭐보다? 네? 뭐보다 우선한데? 왜 세금보다 우선해요? 거기 그랬잖아. 법정 기일 전에 그랬잖아요. 네?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거. 법정 기일 전에 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세금이 부과되기 전에. 밑에 1번 전세권, 저당권, 질권 등기한 거, 임대차 보증금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등기 의무자로 채무불이행 정지조건으로 대물변제 예약에 따라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한 거, 이런 건 뭐보다 빠르면? 세금보다 뭐하면? 법정기일보다 이게 더 뭐하면? 빠르면 이게 우선한다 이거죠? 됐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거에 정리하면 세금에 대해서는 법정기일이라고 하고 이 피담보채권은 등기한 날이죠. 주로. 그럼 이게 빠르면 이걸로 가는 거고 법정기일이 더 뭐하면? 빠르면 세금이 먼저다. 요거 두 가지 이해가세요? 그런데 이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다시 가서 양가로 3번 피담보채권에 우선 세 번째 줄 다만 진하게 중요한 거 파란색, 녹색으로 되어 있죠? 그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지. 시험에서.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 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그죠? 그리고 가로 안에 지방교육세 부과되는 재산세에 부과된 지방교육세하고 이런 세금은 언제나 뭐한다? 우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만 해당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이런 채권에 대한 권리는 담보된 채권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자, 요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런 채권, 전세권 등기가 아무리 먼저 됐어도, 저당권 등기가 아무리 먼저 됐어도 무조건 날짜 따지지 말고 세금이 우선하는 게 있다. 무시무시한 막가파 세금이야. 어떤 거? 해당 재산에 부과된 거.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이 경매처분된다, 공매처분된다. 그러면 이 부동산에 안 낸 세금 있죠? 예? 그게 당해 재산에 부과된 모든 세금이 아니라 정해져 있어요. 고지서 나오는 거. 이 부동산이 경매처분되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옛날에 뭐 받았어? 상속받았는데 옛날에 뭐 안 낸 거 있어요? 예? 이 재산 상속받았을 때 상속세 안 낸 거 있다. 그건 전세권, 저당권 무시하고 이게 항상 우선. 그리고 옛날에 뭐 받았어요? 이 부동산? 증여받고 뭐 안 냈어? 증여세 안 낸 거 있다. 그러면 이게 우선이야. 날짜 그런 거 따지지 마. 그리고 매년 뭐 내야 돼요? 이 부동산에? 재산세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이런 세금은 전세권, 저당권 필요 없다니까 무조건 세금이 우선. 고지서 나오니까 종합 부동산세 매년 내죠? 안 냈네? 이런 세금 먼저.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안 낸 거 있죠? 자동차세. 그리고
여러분 재산세하고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여기 재산세 낼 때 추가로 붙는 뭐? 지방 교육세. 그리고 고지서 받고 지방세 안 냈으면 뭐? 가산금. 이런 것은 무엇보다 전세권, 저당권보다도 우선한다. 무조건. 이게 당해세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등기 권리증의 기재가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서울 시내에 있는 전세보증금 다 깡통이야. 거의 100%가. 경매처분 단 한 푼도 먼저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엄청 많다는 얘기지. 왜? 이런 세금이 있다면. 여러분 이 부동산에 돈 빌려준 채권자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도 여기 근저당이 있고, 그죠? 돈 개인한테 빌려서 저당권 설정한 거 있고, 전세권 등기한 거 있잖아요? 그럼 세입자가 이 건물 들어왔을 때, 전세계약 체결할 때, 전세보증금이 내가 3억인데, 아무리 뭐, 다른 거, 저당권 그런 것보다 늦게 전세권 설정 등기했어도 이게 뭐가 되면 경매, 처분되면 충분히 이 정도 가격은 낙찰되면 충분히 나는 전세보증금을 뭐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이 부동산 처음에 상속받았을 때 10억 안 낸 게 있다? 이건 먼저 가져가죠. 상속세 먼저.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다니까 먼저 가져가면 없잖아. 이런 경우 이게 무시무시한 세금이에요. 이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이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제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거. 세금하고 일반 채권하고는 날짜 가지고 선순위를 따져. 그런데 이런 세금은 날짜 필요 없다. 무조건 이 세금이 우선한다. 이해가세요? 근데 이 세금도 우선할 수 없는 게 있네. 예외가 있어. 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오른쪽에 이제 거기까지 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509페이지 우선 변제 소액 임대차 보증금 그랬죠? 소액 임차 보증금. 예? 임차 보증금은 기본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당해세보다도 예외되는 건 뭐가 예외다?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이 있어요. 이거 주택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경매 같은 거 처분되면 다른 거 가져가기 전에 최소한의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보증금 중에 일부를 좀 먼저 줘라. 이 세금보다도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것이 소액임대차 보증금.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고 한번 봐요. 이거 적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시험에서 이것까지 물어보잖아요. 이거는 민법에서 물어봐야 돼.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로 서울특별시는요. 보증금이 주택이야. 주택. 예?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5천만 원 먼저 줘. 이 부동산 경매 처분돼요. 여러분 서울의 주택이 전세보증금이 1억 5천이야? 현실하고 안 맞잖아. 1억 5천 다 넘죠? 예? 이것을 뭐하면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단 1원도 먼저 받을 수 없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그럼 1억 5천만 원이 안 돼. 그럼 얼마 먼저 줘? 5천만 원은 먼저 줘. 이해가세요? 이게 소액 임대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니고 민법에 나왔으니까 과밀 억제권역, 용인시, 파주시, 광주시 포함해서 여기는 얼마?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3,400만 원 먼저 준다. 얼마요? 4,300만 원. 옛날에 3,400인데 죄송합니다. 4,300만 원. 과밀억제권역 4,300만 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경기 거의 웬만하면 들어가죠. 수도권 서울 경기. 그리고 이외의 지역. 자, 어디?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이에요. 뭐 화성시나 뭐 평택시 뭐 이런 데 있죠? 예.
2010 뭐 이런 데서는 얼마? 6천만 원.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300만 원인가? 예. 요거 7천만 원 이하면 2,300만 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외의 기타 지역은 얼마? 기본적으로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천만 원. 6천만 원 뭐? 이하일 때 얼마? 2천만 원. 요걸 먼저 줘. 이게 최우선 변제 대상금이에요. 분당 전부 다 1억 넘죠? 그럼 얼마? 1억 넘으면 못 받아.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는 얼마만? 4,300만 원만 먼저 받아갈 수 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데? 순위에 따라 가야지. 순위 어떤 거? 세금이 먼저면 세금으로 가고, 이게 전세권 저당권이 먼저면 이 순서대로 받아갈 수 있다. 이해가세요? 근데 이거에 관계없이 이런 세금이 있으면 이게 먼저죠? 그런데 이런 세금도 여기에는 우선할 수 없다. 예외 또 있어요. 하나 전체적으로 설명드릴게. 좀 이따가 복잡하니까. 또 하나는 이 건물주가 경매 처분됐는데, 이 건물주가 사업을 하다 딴 데 가서 사업하다가 종업원한테 근로기준법에 따라 뭐 있어요? 예? 체불된 임금 3개월분, 퇴직금 못 준 거 있죠? 예? 보상금 같은 거, 퇴직금, 연금 같은 거 못 준 거 있잖아. 근로기준법에. 예, 그거 있으면 이것이 이거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좀 이따가 순서 정해줄 거예요. 순서만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만 정리하면 돼. 자, 정리합니다. 다시. 세금하고 일반 저당권 등은 어떤 게 먼저냐? 날짜, 순위가 결정된다. 그런데 이 순위에 관계없이 당해세라고 그래서 이 세금은 언제나 세금이 우선한다. 근데 여기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죠? 예,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그리고 체불된 임금, 퇴직금 이런 것이 있으면 그건 두 번째로 갑니다. 다음,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509쪽 소액 임차 보증금, 그리고 5번에 우선 변제 소액 임금 채권하면 최종 임금, 체불된 임금 3개월분, 그리고 퇴직금 3년분, 재보상금 있죠? 이런 거. 그 다음에 5번 나머지가 법정 기일 후에, 이 얘기는 세금이 되고 난 후에 뭐가 된 거, 등기된 건 이건 거의 마지막이죠? 예, 이렇게 갑니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 예, 여기 보세요.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 법정 기일 전의 얘기는 뭐죠? 법정 기일 전의 얘기는 세금 부과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피담보 채권이 뭐라고? 먼저 등기됐다 이거죠. 뭐보다? 세금보다. 법정기일은 세금에 대한 거잖아요. 이 법정기일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법정기일은 신고 납부 세금은 뭐한 날? 신고한 날이고, 고지서 나오는 보통징수는 고지서 발송한 날, 이 날짜가 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 설정했다는 얘기는 등기를 먼저 했다. 전세권, 저당권 등기가 먼저. 그럼 어떤 게 먼저 가야 돼? 기본이 저당권이 먼저 가야 되겠죠. 세금보다 이게 더 지금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1순위는 뭐냐? 자, 첫 번째, 이건 후고, 첫 번째 1순위. 자, 이 부동산이 경매 처분되면 경매 처분할 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 있죠? 그게 공익비용이야. 근데 이 부동산이 경매가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세금 안 내서 공매 처분할 수 있죠. 공매, 압류, 운반, 보관, 공매 처분할 때 들어가는 일체의 비용을 체납, 처분비 또는 강제 징수비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우선이야. 비용이 먼저라 이거지. 그래서 1순위가 그거예요. 여기
강제징수비, 이건 뭐죠? 강제징수비는 뭐야? 어떨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강제징수비는 압류, 그죠? 압류하거나 그럴 때는 국세는 뭐라고 그래? 강제징수비. 지방세 압류할 때는 체납처분비,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경매 처분될 때는 뭐? 공익비용, 경매수수료 같은 거 있죠? 예, 이런 게 우선순위다. 이게 1순위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 잘못 이해하면. 그럼 둘 중에 어떤 거예요? 아, 둘 중에 어떻게 생겨? 둘 중에 하나지. 예? 아니, 뭐가 처분되면, 공매 처분되면, 국세 때문에 공매 처분되면 강제징수비가 우선이고, 지방세를 공매 처분했으면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면 뭐? 체납처분비고, 경매 처분되면 뭐고? 공익비용. 공매나 경매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야, 하나.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경매 처분되면 경매할 때까지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묶어서 뭐라고요? 공익비용. 압류에 관련해서 들어간 비용은 국세에는 뭐라고 불러? 강제징수비. 지방세에서는 체납처분비. 같은 뜻이죠? 공매할 때 들어간 비용. 됐어요? 이거부터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는 돈이 있어. 매각대금에서 이거 빼고 이제 남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째가 이거네, 이거. 자, 두 번째, 2순위. 두 번째 순위가 뭐냐? 이거.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아까 주택이면 서울은 전세 보증금 주택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얼마를 먼저 줘? 5천만 원 먼저 줘요. 이해가세요? 네. 또 과밀억제권력은 1억 3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4,300만 원 먼저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과밀억제권력 이외의 지역은 얼마? 7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300. 그 외 지역은 6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 2천만 원 먼저 준다. 이게 우리 금액이 중요한, 그건 민법에서 할 거니까 우리 세법은 그거 안 물어봐. 그래서 이게 두 번째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우선 변제되는 임금, 체불된 임금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3개월분 먼저, 1년치 체불된 거 있으면 다 주는 게 아니라 몇 개월분? 3개월분만 먼저. 이해가세요? 또 퇴직금도 20년 30년 다니다 퇴직금 1억 받아야 되는데, 예? 못 받았다. 그럴 때는 최근 몇 년 동안 3년간에 대한 퇴직금만 먼저. 이해가세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경매 처분됐어요? 예? 경매 처분됐는데, 세법이 왜 이런 게 나와가지고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5억의 매매 차익이 경매 처분됐다. 낙찰대금. 막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겠죠? 근데 여기서 먼저 1순위가 아까 뭐라고요? 비용 있잖아. 경매 처분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5천만 원 들어갔다. 그럼 빼. 그럼 얼마 남아? 4억 5천만 원. 이제 두 번째 순위가 뭐예요? 그 부동산의 뭐? 주택이면 주택, 주택이 경매 처분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변제 대상 금액. 상가도 있어요. 상가는 복잡하니까 생략.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소액 임차보증금 있죠? 그 다음에 체불된 뭐라고요? 임금. 그럼 지금 얼마 남았어요? 이게 좋아. 계산하기 좋게 1억이라고 그래봐. 얼마 남았어요? 4억. 그런데 이거 두 개 합치면 5억이야. 그럼 이 중에는 어떤 거 먼저 가져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네? 민법에 공부하다 보면은 채무는 똑같아. 차별하면 안 돼. 예? 그렇죠. 안 분하는 거지. 예? 여기가 원래대로 계산하면 이게 3억이고 이게 예를 들어 2억이야. 그럼 얼마? 5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빼니까 얼마밖에 안 돼? 4억밖에 안 되면 나누면 되지. 두 개 합쳐서 5분의 3, 5분의 2 이렇게 하는 거지. 우선순위가 없다. 이건 똑같다 이거지. 안 분하는 거에 비례? 예, 좋아요.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남았어.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우리가 공부할 당해세야. 예? 여기 3순위. 이거 중요해. 세 번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당 자산에 부과된 세금 중에서도
이 부동산 취득세 안 내서 그거 신고 나쁘죠? 그런 건 인정 안 해. 취득세는 신고 나쁘니까 신고 안 나라고 이걸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당해세 고지서 나오는 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 부동산에 상속세 안 낸 거, 증여세 안 낸 거, 지역자원시설세 안 낸 거, 재산세 낼 때 지방교육세 따라가지요? 자동차세 전부 다 고지서 나오는 거죠? 예? 이 세금이 우선한다. 우리 시험에서는 이거야. 3순위.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남았어요.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는 저 세금 말고는 저 세금 말고 일반 세금하고 채권하고는 요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 저 세금은 무조건 세 번째로 가는 거고, 당해세 말고 다른 세금인 법정기일하고 등기한 날 비교해서 날짜가 순위가 바뀔 거 아니야. 이것이 먼저 갈 수도 있게 이게 먼저 갈 수도 있겠죠. 그게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다. 4순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설정 등기된 피담보채권. 뭐 전에? 세금보다 먼저 등기됐으니까 이게 먼저 가겠죠? 그 얘기잖아. 둘 중에 이게 먼저 됐으니까 법정기일 전에 얘기는 세금보다 먼저 이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네 번째. 그 다음에는 마지막 순위는 이거죠. 그 외에 임금채권. 아까 3개월분 먼저 줬죠, 여기? 예? 3개월분 1년 체불됐는데 3개월분 먼저 줬잖아요. 그 나머지 7개월, 7개월분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일반 세금 이렇게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이거 안 물어봐. 물어보는 건 이 중에서 몇 순위? 3순위야. 그러면 뭐가 먼저 됐을 때 여기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험에서 법정 기일 후에 이거는 세금보다도 먼저 등기됐다는 얘기고, 그죠? 이거는 뭐야? 세금이 부과된 후에 뭐가 피담보채권, 전세권 등이 뭐가 됐다면, 등기됐다면 어떤 게 먼저야? 세금이 먼저 가야 되겠죠? 예? 그럼 보세요. 그럼 첫 번째는 뭐냐? 1순위는 똑같아. 여기까지. 비용 먼저. 두 번째 뭐예요? 체불된 임금, 소액, 임대차, 보증금 똑같잖아. 세 번째, 당해세가 우선하는 건 맞죠? 어떤 경우라도 당해세가 먼저 가는 거예요. 3순위. 당해세 먼저.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여기서만 틀리다니까. 자, 여기서는 아까는 피담보채권이 먼저 됐으니까 이 채권 먼저 갔죠. 전세권이 먼저 됐으니까 전세권 먼저죠. 근데 여기는 세금이 먼저지. 그러니까 세금이 먼저 가야지. 4순위 세금. 일반 국세, 지방세. 그럼 피담보채권이 여기로 와야 되겠지. 순서에 밀리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하다고? 똑같아요. 그죠? 3순위까지는 똑같아. 근데 이제 4번, 5번에서 틀리는 거지. 전세권 등기가 먼저 됐으면 전세권이 먼저, 전세권 등기가 세금보다도 나중에 됐으면 세금 먼저,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세금은 관계없이 무조건 요 당해세.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당해세. 요거 시험에서는 몇 번을 물어본다고요? 3순위. 요거. 여기 그래서 주택 같은 거 전세계약 체결하려고 봤더니 보세요. 제일 불안한 게 건물주가, 주택 소유자가 자기가 살다가 지금 딴 데로 이사 가면서 뭐 준대? 전세 놓는데. 그럼 세입자 들어갈 때는 덜 불안해. 주인이 살다 나가는 거니까. 그럼 여기 채무는 전세보증은 없을 거 아니야. 대출 받은 거 있죠, 은행에. 그거. 그리고 내가 이번에 두 번째로 뭐 하면 돼? 전세권? 등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뭐 하다가 보증금 반환 안 하면 경매 실행할 때 임차인한테 우선권 주잖아. 예? 그래서 낙찰 되더라도 뭐야? 충분히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전세계약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중간에 그 아파트 상속받았을 때 몇 억을 안 냈대. 뭐 상속세 또는 옛날에 뭐 받을 때
증여세 받았을 때 증여세 몇 억 내야 되는데 안 냈단 말이지. 그런 게 있으면 그거 먼저죠. 근데 그건 등기관리증에 나타나지 않잖아. 그럼 계약 체결할 때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나 전세계약 체결하려고 하는데 건물주한테 뭐 국세 안 낸 거 있는지, 이 당해세 안 낸 거 확인하려면 두 가지 떼야 돼요. 요거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죠. 그러니까 국세 완납 증명서. 예? 여기 재산세하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죠. 그러니까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받아야 될 거 아니야. 확인시켜달라고 해야죠. 근데 이 갑지라는 게 부동산 소유자네, 주택 소유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 사람이 전세권 이것저것 안 낸 거 있으면 확인서 발급해줘요.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사람이 왜 그걸 못 믿고, 그런 놈이 제일 무서운 놈이지. 무서운 놈이야. 그죠? 아니,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세무서 가서 이걸, 요즘 안 가도 세무서 가는 게 어디 있어. 컴퓨터에서 두들겨가지고 자기 인증만 딱 하면 그냥 출력 바로 되잖아. 그죠? 그런데도 귀찮아서 안 한다는 게 귀찮은 게 아니라 뭔가가 있으니까 안 하는 거지.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는 게 아니라,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건 번거로우니까, 예? 문제가 있으니까 안 하려고 하지만 세금 안 낸 거 있는지 없는지 이건 밝혀줄 수 있잖아. 그걸 안 해준다면 문제가 있지. 그래서 그걸 확인해야 돼. 근데 안 해주니까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얘기해야죠. 근데 공인중개사도 건물주한테 뭐 해야 돼? 부탁을 해. 그러니까 건물주가 안 해주면 못하지요. 그래서 법에 이러면 안 되겠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물건에 그런 게 있으면 본인이 뭐를 안 해도, 부동산 소유자가 승낙을 안 해도 열람하고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자. 매년 국회의관으로 통과가 안 돼. 왜? 그거 통과하면 대란이 와. 대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통과가 안 됐어요. 그 어려운 점이 있지. 왜? 이거는 나타나지도 않는데. 자,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귀책사유로 하려면 정 안 되면 녹취라도 하든가 뭔가가 있어야 서면으로 보내서 뭐 거절했다는 그런 부분을 뭐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소송으로 가도 근거 자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전세권 설정 등기하려고 그랬더니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거의 안 해줘. 그죠? 예,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하려면 전세권 설정할 때 세금이 들어가잖아. 세금 내야 돼. 등록, 면허세, 전세보증금이 1억이다. 그럼 얼마야? 1000분의 2예요.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0.2, 얼마? 20만 원. 0.2면 1000분의 2니까 0.2%잖아. 10%가 얼마죠? 1000만 원. 1%가 100만 원. 0.1이면 10만 원. 0.2니까 20만 원이잖아. 그러면 10억짜리면, 전세보증금이 10억이면 200만 원 세금 내고 전세권 설정 등기하죠. 이해가세요? 근데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도 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고 보증보험이 있잖아. 실무에서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죠. 보증보험에는 이 돈 안 주고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저렴하니까. 그래서 가입해 놓으면 나중에 보증금 안 주면 보험회사에서 먼저 주고, 그죠? 구상권 행사하고 이렇게 가잖아요. 실제로는 지금 그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거지. 왜?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해주는 이유가 뭐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세권 설정 등기에다가 전세보증금 늦게 주면 바로 무엇이 들어가? 경매 실행 바로 들어가잖아. 그럼 경매로 하면 비용 발생하죠? 예? 안 주고 있다가 헐값에 낙찰되면 헐값에 날아갈 수도 있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야.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당해재산에 부과된 당해세는 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아무리 번절해서도 필요 없다. 이 세금이 항상 우선한다. 그런데 소액 임대차 보증금이나 이런 비용에는 우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몇 번째? 세 번째다. 이것만 알면 있어요. 당해세.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510쪽에 보시면
맨 위에 3번 조세 채권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선순위라고 있죠? 세금끼리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이거야.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세금끼리는 담보채권이 있어요. 압류하는 조세 채권, 세금, 그 다음에 교부 청구, 전부 다 뭐에 대한 거? 세금. 세금끼리는 어떤 게 먼저냐 이거지. 여기 보세요. 이 부동산에 재산세 안 냈어요. 그래서 압류를 해서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죠. 근데 이거 전에 재산세 안 내서 압류했잖아요. 그건 뭐라 그래? 압류에 관련된, 이러면 되겠네. 담보 관련 조세. 압류에 관련된 뭐? 조세, 세금. 교부에 관련, 교부 청구, 교부 청구하는 조세, 세금. 그럼 지금 이 재산세 안 내서 이 부동산을 뭐예요? 압류하죠. 그럼 압류에 관련된 세금이 재산세죠? 그러면 압류하기 전에 원래부터 이 부동산에 세금 안 내서 담보가 돼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교부 청구는 뭐예요? 압류를 못했는데 이게 뭐 다른 세금에 의해서 뭐가 되면, 다른 세금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 압류 못했어도 다른 채권보다 세금이니까 좀 줘. 배당금에서 남으면 줘. 이렇게 청구하는 걸 교부 청구해. 그 순서가 뭐냐? 이거야 그대로. 세금끼리는 이게 우선순위다. 압류하는 재산에 관련된 세금보다 담보되어 있는 세금이 있으면 그게 먼저. 두 번째가 뭐? 압류에 관련된 세금. 그리고 교부 청구에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번 보실래요? 양가를 1번 510쪽. 압류에 의한 조세 채권 우선 1번 강제 징수에 의해서 납세자 재산에 압류한 경우 다른 국세나 강제 징수비 또는 지방세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된 국세 강제 징수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거 압류된 재산은 무엇보다? 교부 청구된 것보다 우선한다. 이해가세요? 교부 청구가 뭐라고 그랬죠? 압류를 못했지만 다른 세금에 의해서 압류됐잖아요. 그때 매각대금 받을 때 남는 돈 있으면 우리 압류는 못했지만 세금 받을 게 있으니까 세금 먼저 줘. 이렇게 청구하는 걸 뭐라고요? 교부 청구. 그래서 이거 압류하는 세금에 관련된 건 무엇보다? 교부 청구한 것보다 뭐한다? 우선한다. 이게 두 번째다 얘기야. 우선한다. 이거보다 이게 우선이다. 1번이 그 얘기죠? 네? 다시 한번 1번 보세요. 두 번째 절 교부 청구가 있으면 압류에 관계된 국세 징수비는 교부 청구된 다른 국세 지방세에 뭐한다? 우선한다. 뭐가 우선한다고? 압류된 세금이 우선이다 이거지. 교부 청구 세금보다 압류가 우선이에요. 다음 2번 지방세 강제 징수에 있어서 납세자 재산을 압류한 경우 국세 및 징수 강제 징수비 교부 청구가 있으면 교부 청구된 국세 강제 징수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 다음 순위로 한다. 그 얘기는 뭐야? 위에 거랑 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압류에 대한 재산에 우선할 수 없다. 교부 청구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2번 담보 있는 국세 납세 담보물 매각할 때 압류에 의해서 조세 채권 우선하는 징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 및 강세 징수비는 매각 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 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담보 있는 세금은 이거예요. 담보된 세금이 우선, 두 번째가 압류된 세금, 세 번째 교부 청구. 이런 순서다. 이렇게 순서만 시험에서는 요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여기서 물어봤어요. 뭐 당해세에 부과된 세금은 다른 세금보다 다른 피담보채권보다 날짜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이 세금 면에서는 이게 맨 처음이죠. 이거보다 요거 당해세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는요, 조세의 구제제도라고 그랬죠.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번에는, 여러분 참고로 다음번에는 짧게 한 2시간 정도 분량 될 겁니다. 그래서 구제제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 세금이 부과됐는데 억울하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불복하라. 불복은 뭐예요? 승복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하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야죠. 이의신청할 수도 있고, 심사 청구할 수도 있고, 심판 청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할 수도 있다. 그 절차, 그리고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할 겁니다. 이해가세요? 예. 오늘 강의 자료가 나간 것은 조세청론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내용, 전체적인 프린트에 대한 내용으로 압축해 놓은 겁니다.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